여기 강제 통풍은 송풍기를 이용한다. 있죠. 송풍기를 이용한다. 책에는 자세히 정리는 안 되어 있지만 너무나 중복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생략하는 거죠. 공조운동에도 보면은 송풍기는 어차피 공조장치에서 공조기 기계실에서 온도, 습도 이런 게 다 조절된 공기를 깨끗한 공기를 실내까지 덕트를 통해서 운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송풍기로 엄청 세게 불어서 이렇게 공조를 하는데 송풍기 종류를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요. 세세하게만 안 나누고 크게 두 가지. 원심형이 있고요. 충류형이 있어요. 먼저 충류형 보면은 충류형은 이를테면 이제 프로펠러형. 또는 디스크형. 이런 거 등등이 있어요. 프로펠러형, 디스크형. 그 다음에 이제 원심형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유는 보일러에서 사용되는 아비비나 흡입 선풍기가 다 원심형을 쓰거든요. 알겠죠? 네. 그래서 원심형 보일러에 주로 사용되는 강제 통풍에 사용되는 송풍기 종류를 적으시오. 이렇게 해서 나오고 필기 때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적절치 않는 거. 왜냐하면은 종류가 서너 개, 3개 정도 되기 때문에 원심형이 뭐냐면 터플다. 뭐가 있다고요? 터플다가 있다. 터플다. 터보형. 압축기도 있죠? 압축기도 터보 압축기 있죠. 구조가 똑같아요. 터보.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트형. 세 번째로는 다익형 이렇게 말하고요. 다익형. 터보형, 플레이트형, 다익형. 터플다. 그럼 원심과 충류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원심은 세워서 그려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이게 이제 회전하는 구리가 있고요. 모터가 있어요. 이걸 돌리다 보면은 액체일 때는 눈에 감이 얼른 오는데 기체일 때는 감이 안 오니까 액체라고 가정해봐요. 이렇게 돼서 양쪽으로 쏠리고요. 가운데가 압력이 꺼져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겠죠? 이해됐어요? 원심력에 의해서.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다. 근데 이걸 이제 옆으로 해놓는 거죠. 옆으로 해놓는다. 그 다음에 충류형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면은 선풍기도 똑같은데요. 모터가 돌면은 이렇게 그냥 날개 앞에서 뒤로 이렇게 통과하는 거 또는 뒤에서 앞으로 통과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선풍기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비행기 프로펠러 어때요? 프로펠러 비행기 보면 엔진 돌리면 앞에 프로펠러 돌면은 앞에 있는 바람을 뒤로 빨아들여 뒤로 내보내잖아요. 날개에 있는 뒤로. 그렇죠? 네. 날개가 이렇게 바람을 맞아서 악력이 생기는 거예요. 악력. 날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기가 흘러가면은 밑에는 그냥 반드시 흘러가는데 위에 있는 공기는 어때요? 요렇게 먼 길을 돌아가죠. 한마디로 여기서 출발했던 공기들이 뒤에서 다시 만나려면 밑에는 설설 걸어가도 되는데 위에는 가랭이 찢어지듯이 빨리 가야지 만나요. 속도가 여기가 빨라지는 거죠.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어때요? 압력이 없어져. 밑에서는 대기압이 그대로 세게 빵빵하게 있는데 여기는 압력이 센데 여기가 압력이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밀어서 올려가는. 그러니까 날개가 올라가는데 날개에다가 몸뚱아리를 붙여놓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때요? 이게 같이 떠오르는 거죠. 이게 비행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을 어때요? 앞에다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바람을 불면 어때요? 샥 가잖아요. 바람의 움직임이 뭐하고 똑같은가요? 축 방향, 회전 축 방향하고 같아. 그래서 그것을 축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축유형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환기팬 같은 경우는 다 충유형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소형 환기팬, 주방 같은 데 여기 사용되는 거 환기팬이 전부 다 충유형인데 이제 영어로 팬 그러면 FAN인데 일본 사람은 발음이 안 나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앙 그러잖아요. 후앙이 팬이에요. 후앙 울지 마세요. 예? 저 남미 쪽 후앙 카를로스도 아니고 팬 정확하게. 자 그런데 압력이 충유형은 압력이 세지 않아요. 송풍압이 세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보일러에 강제 통풍으로 사용되는 것은 주로 원심형을 써요. 세 가지 딱 시험지에 내기 좋잖아요. 그렇죠? 터보 플레이트 다이얼이고요. 터보형은 주로 압입에 쓰여요. 알았죠? 두 개는 주로 흡입에 써요. 흡입. 그리고 날개가 돌 때 이렇게 요것을 갖다 옆에 쪼개보면은 이제 중입축이 있는데 그냥 날개가 하나가 아니에요. 날개 모양이 가령 이렇게 회전을 한다. 통이 회전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된 게 있고요. 회전 방향이 이렇게 중심축에서 보면 어때요? 여기 뒤쪽으로 날개 끝이 뒤로 누워 있는 게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반듯한 게 있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회전축에서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 꼬부라진 날개. 회전축에서 이렇게 긁어서 가는 게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거 날개가 회전 방향에 비해서 뒤로 꺾어져서 허리가 뒤로 꺾어져서 이런 것을 뭐냐면 후향이라고. 후향. 알겠죠? 네. 후향 날개라고 그러고요. 뒤로 꺾어졌다. 네? 또는 이제 후익형. 요것은 뭐예요? 전향이죠. 전향. 알겠죠? 그래서 향자 빼기도 하고요. 후익형. 뒤쪽으로 이렇게 있다. 앞쪽이 향했다. 전익형. 그렇게도 말하고 전양 날개. 그렇게도 말하고요. 요거 이제 그냥 반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후양 날개는 뭐냐면은 이게 터보형이에요. 그 다음에 전양 날개 앞쪽 뽑아지는 건 뭐냐? 다이형이에요. 가운데 이거 뭐예요? 그냥 플레이트형. 이거 플레이트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날개를 설명할 때 후향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향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커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알겠죠?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2차 주관식에서도 통풍 문제는 통풍이나 집진에 연관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통풍 집진 문제가 단답형으로 뭐 종류를 쓰라든지 뭐 통풍력에 비교를 해서 또는 송풍기가 설치 위치가 각각 어느 곳에 설치가 되는가, 압입이나 흡입이나 평형이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가, 이거 이제 정확하게 위치 알고 연소실 입구나 또 연도 측에 설치된다. 연소실 입구와 연도 측의 양쪽에 설치된다. 그런 설치 위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보일러에 주로 사용이 되는 송풍기 종류를 써라. 강제 통풍에 사용되는 송풍기 종류를 세 가지 써라. 이런 것이 2차 주관식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고 계산 문제도 등장을 많이 해요. 계산 문제. 왜냐하면 굴뚝으로 연기가 얼마나 센 압력으로 나갈 것이냐. 알겠죠? 배기가스가 얼마나 센 압력으로 나가느냐. 그것을 통풍 압력 그렇게 말하고요. 통풍 압력은 앞자를 빼고 통풍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풍력의 단위는 압력 단위예요. 압력 단위. 알겠죠? 압력 단위로 나타내는데 킬로그램 F4 제곱미터로 나타냅니다. 킬로그램 F4 제곱미터가 이 압력 단위 크기가 기초공학에서 배웠는데요. 이게 뭐냐? 밀리미터 H2O라는 수주 압력하고 똑같아요. 압력이 모양이 단위가 이렇게 모양이 다르게 쓰여져 있는데 크기가 같아요.
알겠죠? 이건 아셔야 돼요. 왜? 가령 1kgm 제곱센티미터는 요것을 제곱을 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하면은 센치하고 미터하고는 100배씩 차이니까 제곱이 되니까 100cm 곱하기 100cm로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0,00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00km/제곱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1기압의 압력이라고 해서 물 높이라면 10m 높이에 해당돼요. 10m의 수압에 해당되거든요. 10m H2. 근데 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1m가 뭐예요? 100cm고 100cm는 1cm마다 10mm니까 1000mm죠. 근데 10m니까 얼마예요? 미리를 만이죠. 그래서 1000mm H2O의 수주압 단위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보면 결국 만 숫자도 똑같아. 근데 모양만 달라.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단위의 크기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기가 같다. 표기하는 모양은 다르게 써졌는데 크기가 같다. 그래서 통풍력은 통풍 압력은 kgm/제곱미터로 압력 단위를 나타내는데 결국에는 표현은 이걸로 한다. 밀리미터 H2O. 자, 압력이니까 어떻게 해요? 비중량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죠. 얼마나 무거운가에다가 얼마나 높게 쌓여 있는가,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결국 통풍은 왜 되냐면은 배기가스가 밑에서 가벼워. 바깥에 있는 외기가 어때요? 차갑고 무거워. 그러니까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 떠오르는 압력, 얼마나 힘있게 나가느냐. 그 나가는 압력을 통풍력이라고 하는데, 그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배기가스와 외기의 무게 차이, 즉 비중량 차이, 무겁고 가벼웠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얼마? 높이. 알겠죠? 비중량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똑같이 압력도 그렇게 보여요. 비중량 차이. 비중량 차이니까 무거운 것에서 뭐 빼야 돼? 가벼운 것 빼서 높이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빼니까 결국 뭐냐면은 외기 비중량 빼기 배기가스 비중량 곱하기 뭐예요? 꼴등 높이 이렇게 구합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이유 필기 내용을 충분히 하고 나서 2차 중간식만 쭉 계산 문제 할 때는 이것은 자세히 예상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왜? 직접 구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이게 한 10년에 한 번씩 나온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나와. 통풍력에 관련된 것이. 내기가 좋거든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난이도가 옛날에 높을 때만 나왔는데 지금은 막 수시로 나와 이게. 공식을 적으라는 공식 모양 적으라 또는 실제로 주어하라. 올해 중에도 벌써 나왔어요. 옛날 같으면은 10년 토로 한 번 나올까 말까 했는데 산업기사에서는 나오는데 수준이 높아졌다. 중간식 약간 높아졌어요. 계산문제가. 자, 그래서 단위는 어차피 킬로그램 F 퍼 세제곱미터. 이것도 킬로그램 F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빼서 그럼 결국 단위가 이 모양 되겠죠? 에다가 꿀등 높이는 어차피 뭐예요? 미터잖아요. 그러니까 단위를 정리해서 계산해보면 킬로그램 F 퍼 세제곱미터에 미터가 곱해져 있으니까 세제곱미터는 미터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한 번, 밑에 한 번. 그러니까 미터 2개니까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킬로그램 F 퍼 제곱미터. 압력 단위가 돼요. 압력 단위가 돼서 이대로 계산하면 돼요. 기본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 딱 넣고 무거운 거 빼기 가벼운 거 곱하기 굵은 높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거운 게 뭐다? 바깥의 공기가 무겁죠. 차갑고. 배기가스 어쩐다? 가볍죠. 뜨겁고 튀어나오듯이 튀어져 있죠. 그러니까 가볍다. 이거는 안 변해요. 이 순서가 외기, 빼기, 배기. 알겠죠? 외기, 빼기, 배기. 외배, 불 이렇게 외배, 외기, 빼기, 배기 곱하기 굵은 높이. 이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요 개념 순서가 딱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2차 중간식 다시 세세하게 설명할 때 금방 이해가 됩니다. 2차 중간식 계산 문제가 50점 중에서 뭐 15점, 공식서라 하면 20점, 여참 난이도 높아면 20점, 15점 기본이고요. 근데 이 15점
세 문제가 기본적으로 배정이 돼 있는데 직접 계산하라, 공식 모양 써라, 뭐 식모양 써라 이런 것이 참으로 계산에 관련된 세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문제 중에 세 문제니까 비중이 높은 거죠. 필기시험 때도 60문제 중에 많이 나올 때 4개 아니면 3개, 서너 개인데 중간식이 10개 중에 3개니까 계산 문제 제껴놓고 나머지 가지고 고득점을 얻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나오는 것이 뭐냐? 열량식이 나오죠. 그러겠죠? 열량식은 양, 이, 온. 그 다음에 뭐예요? 연, 전, 온. 요 기본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유량도 나와요. 똥 싸는 양이죠? 이건 뭐예요? 단면적 곱하기 속도죠. 구멍의 면적, 흘러가는 통로의 면적 곱하기 흘러가는 속도죠. 이게 유량이죠, 기본이. 유량을 구하라도 나오고, 단면적을 구하라도 나오고, 속도를 구하라도 나오고, 단면적 말고 파이프로 동그랗게 파이프의 지름을 구하라도 나오죠. 물이 얼마만큼 수량이 흘러가는데 속도가 얼마만큼 흘러간다. 그러면은 파이프가 어때요? 지름이 얼마야 되는가? 내경 지름이 얼마야 되는가? 이런 구하라는 거. 세 번째가 이거예요. 압력에 관련된 거 계산 문제예요. 압력은 통풍압력 구하라도 있지만 자연순환 수두, 자연순환 압력. 그러니까 온수보일러 같은 경우에 어때요?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오고 찬물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보일러 본체에서 물을 끓이면 뜨거운 물이 올라오고 찬물이 식어서 이렇게 결국에 물이 순환하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 순환하려고 하는 힘, 이것을 자연적으로 순환하려고 하는 힘을 자연순환 물의 압력. 물의 압력은 수두거든요. 자연순환 수두라고 해요. 알겠죠? 자연순환 수두. 그것도 똑같아요. 무거운 거 빼기, 가벼운 거 곱하기, 배관 제로 높은 데로 제로 낮은데 배관 높이 차이. 알겠죠? 그러니까 무겁고 가볍고는 뭐냐? 찬 것이 무거워요. 보일러는 식은 물이 무겁죠. 환수의 비중량 빼기. 뜨거운 것이 가벼워요. 송수 끓여서 보내는 거. 그러니까 환수 비중량 빼기 송수 비중량. 알겠죠? 곱하기 배관 제로 높은 데로 제로 낮은데 높이 차이. 배관 높이 차이. 그러면은 자연순환 압력, 자연순환 수가 돼요. 근데 결국에는 압력은 뭐예요? 비중량의 뭐예요? 높이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자신감은 단골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거의 계산 문제의 핵심이죠. 90% 이상. 나머지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것은 간이식이에요. 간이식 한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죠. 그리고 열량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뭐 효율에 관련된 거, 방열기 계산에는 난방구에 관련된 거 다 여기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관에 보온제를 씌웠더니 손실 열량 구하는 거, 배관의 보온 효율 구하는 거 여기가 다 들어있죠. 그 유량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배기가스 이제 또 나가는 양도 왜 굴뚝의 단면적, 굴뚝을 얼마나 넓게 해야 된다. 굴뚝 단면적, 굴뚝 높이 구해라. 그때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압력 구하는 거. 요 세 개만 잘 조합을 하면은 에너지, 뭐 가스, 냉동, 웬만하면 에너지는 거의 100% 해결되고요. 가스 같은 경우도 거의 기능사 수준에서는 뭐 과반수 이상 다 냉동에서 마찬가지고 이게 됩니다. 일단은 이것은 자세히 또 중앙에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풍기 소요 동력 구하는 게 있는데 송풍기라고 굳이 한글 짓지 말고요. 유체를 이송하는 것은 개념이 똑같아요. 유체를 이송한다. 공기나 물이나 액체 이런 것을 이송한다. 유체는 흐르는 것이죠. 역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자르려고 하는 전단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것, 전단 능력이 제로인 것, 이런 것을 사실 유체라고 규정을 하는데 정의를 그렇게 너무 공학적으로 깊게 하지 마시고 자,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알겠죠? 흘러가는 거. 공기나 물도 똑같아. 이게 공기면은 송풍기고요. 물 같으면 액체 같으면 기름이나 물 같으면 뭘 펌프로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식모양이 어때요? 같아요. 식모양이 같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은 동력 구하는 개념 자체가 식모양의 전개가 똑같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뭐냐 킬로와트 써져 있죠. 이것이 이제 동력이죠. 동력. 만약에 동력이 표준 마력으로 PS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킬로와트당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어요?
102kg짜리를 이렇게 끌고 갈 때 1.5만큼 일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이론적이고 실제로 돌려면 기계 모터에 뭐가 있어? 효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100% 일을 해 못해요? 못해요. 모든 기계는 효율이 있어. 그래서 왼쪽에 적혀있는 것은 기계를 계산상으로 효율까지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럼 오른쪽은 뭐냐? 실제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느냐? 얼마나 무거운 것을, 얼마나 몽땅, 얼마나 많이 해요. 알겠죠? 얼마나 높은 곳까지 뿜어 올리느냐. 예, 이렇게 계산합니다. 무만높 이렇게 하는데 무만높. 얼마나 무거운 거 뭐예요? 비중량이죠.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많이 이게 뭐예요? 유량이에요. 여기 또 나와 유량. 이게 종합적으로 기계의 소요능력 구할 때는 여기 나왔던 거예요. 요 두 개가 조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이다. 얼마나 센 압력으로. 기체도 그렇죠. 얼마나 센 압력으로. 얼마나 많은 공기. 물 같으면 얼마나 많은 물이. 얼마나 센 압력으로.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유량 곱하기 뭐예요? 높이 이렇게 되겠죠. 얼마나 높은 것까지. 펌프에서는 높이라고 안 하고 펌프에서는 뿜어지는 높이를 뭐라고 그래? 양정이란 말로 표현해요. 양정. 그런데 비중량하고 높이하고 이걸 미리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어요. 양쪽 곱하고 가운데 유량만 곱해도 돼요. 순서는 상관없죠. 예를 들어 봅시다.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있어. 2 곱하기 4가 8이 있어. 그럼 가운데 하나만 곱하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다 곱하기로 되어 있는데 순서는 상관없죠? 비중량 곱하기 높이는 뭐예요? 비중량이 높이 곱한 거. 비중량 곱하기 높이는 뭐죠? 압력이에요. 압력.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압력이 나오면은 송출 압력이에요. 출구 쪽에. 송풍기 같은 경우는 출구 쪽에 압력. 펌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출구 쪽에 압력이죠. 그렇죠? 네, 송출하는 압력이에요. 밀어 넣는 압력. 그거 나오면 뭐만 곱하면 돼요? 유량 하나만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응용하는 거죠. 이게 기본식이죠. 기본식인데 구하라는 것이 많아요. 구하라는 것이 많아. 왜? 동력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102 효율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이항정리 나누기로 쫙 넣었죠. 효율 구하라. 킬로와트가 102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딱 통째로 바로 포장기로 싸서 나누기로 밑으로 내려서 나누기 하면 돼요. 옮겨서 이항정리라고 그러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해가 안 돼요? 킬로와트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놔두고 비중량, 유량, 뭐예요? 높이 놔두고 요것만 구하라니까 요 두 개를 옮겨버린다고 나누기로. 알겠죠? 네. 102 곱하기 효율 10개에서 옮긴다고요. 아시겠죠? 만약 효율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요거 앞에 두 개를 옮긴다고요. 네. 킬로와트하고 곱하기 102를 옮겨서 나눈다고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안 어렵죠? 네. 이거 어렵다 그러면 안 돼. 2학년 이건 초등학교에 나온 산수. 만약에 PS로 뭐예요? 동력. 그러면 숫자만 바뀌어요. 102가 아니고 뭐냐? 75로만 바뀌어요. 75. 왜? 1 평균 마력은 75kgF를 1m 끌고 갈 때 1.5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나는 영국식이 좋아요. HP다. 그럼 뭐예요? 76으로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자고로 이 흐름식 자체가 고정적이다. 2차 주관식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1차 필기 시험 때는 잘 안 나왔죠. 한번 펌프 같은 경우 물어볼 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5년에 한 번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건 옛날 기준이에요. 뭐실 때? 종이로 보는 지필 시험일 때. 지금은 컴퓨터가 20년 정도 되는 문제를 무작위로 갖다 추출해서 내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내가 이 문제 나오는 거예요. 필기에서도. 컴퓨터가 뽑아서 내니까 사람이 골라서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